이정우가 망설이고 있다고 해서 성원도 주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이정우가 2년 전 4월 중순까지 14경기에서 55타수 11안타로 타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스포츠 전문가들은 이정우 걱정은 불필요하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부진 기간이 지나자마자 그의 타율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당시에는 메이저리그 적응을 위해 타격 폼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사실상 데뷔한 이정우. 그는 지난 시즌 이맘때쯤 부상을 당해 시즌 전체를 날려버렸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다시 찾아온 것일까요? 이정우의 타율이 2할 8푼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연속 7경기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타율이 떨어지더니 이후 5월 5경기 연속 무안타를 치면서 지금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투수들은 처음에 이정우를 만만하게 보고 직구를 던졌지만 이정우가 좋은 타구들을 만들어내면서 메이저리그 적응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3할 4푼까지 타율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가 점점 노출될수록 상대팀의 분석이 정교해지면서 그를 상대로 변화구를 더 많이 구사하기 시작했고 이정우는 안 좋은 공에도 안타를 치려고 시도하다 보니 좋은 타구가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정우는 삼진을 잘 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자가 삼진을 피하기 위해 타석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안타 이상의 좋은 타구를 만들기 위해 타석에 서는 것인데 현재 이정우는 조금 헤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어려움이 찾아왔네요. 그 사이 샌프란시스코는 미네소타에게 3연패를 당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승률 6할이 무너지면서 3위로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1위와의 격차도 3경기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즌의 4분의 1만 치른 상황입니다. 아직도 120여 경기가 남아있어요. 시즌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죠. 샌프란시스코는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홈에서 9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상대는 지구온의 순위 경쟁팀인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는 직전 시리즈에서 다저스에게 1승 2패로 패배하고 샌프란시스코 원정을 오게 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멜빈 감독은 이 경기에서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인 유격수 아다메스의 타순을 조정했습니다. 다저스의 2번 타자는 타율 3할 7푼의 프리먼이고 양키스의 2번 타자는 4할을 기록 중인 에런 저지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2번 타자는 2할 1푼에 불과했습니다. 충분히 기다려줬지만 개선이 없자 아다메스를 6번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 체프먼을 올려놓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타격이 가장 좋은 선수인 체프먼과 라모스를 상위 타순에 배치한 것이죠. 사실 체프먼도 타율만 보면 아쉽지만 볼넷을 잘 얻어내면서 출루율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이정우를 4번 타자로 배치한 것입니다. 우선 더 많은 공을 보고 타석에 들어오게 되고 최원중과 라모스가 출루했을 때 이정우가 득점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전략입니다. 한 달이 넘도록 아다메스와 웨이드 주니어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기도 했는데 전날도 안타를 친 이정우에게 부진하다고 변화를 줄 이유는 없겠죠. 이정우가 상대할 애리조나 투수는 메릴 켈리였습니다. 켈리는 KBO 출신으로 7년 전에 이정우를 상대한 적이 있고 당시 이정우는 켈리를 상대로 5할의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켈리는 KBO에서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 메이저리그 진출 후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도 2선발급 활약을 하며 팀의 에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올 시즌 초반 5경기에서는 부진했지만 최근 2경기에서는 다시 자신의 강점들이 살아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정우는 켈리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1회 초 애리조나의 공격이 시작되고 마운드에는 벌랜더가 올랐습니다. 실점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갈수록 안정감을 더해가고 있는 벌랜더인데 2회에는 행운이 따라주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야스트젬스키의 타구 판단 실수로 큼지막한 3루타를 맞았는데 그 순간 중견수로 들어온 이정우가 판단력을 발휘해 공이 바닥에 닿는 순간 손을 번쩍 들면서 인정 2루타라고 어필했습니다. 덕분에 주자는 홈에 들어오지 못하고 3루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이정우가 급하게 공을 처리하려 했다면 자칫 논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영리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정우는 1회에 라모스가 행운의 안타로 출루하면서 켈리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켈리는 편안하게 던지는 듯 보였지만 2번 타자들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7년 전 기록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켈리는 초구로 체인지업을 선택했고 볼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정우에게 정면 승부를 피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라모스가 출루해 있었기에 기대감이 컸는데 이정우가 이 구째에 갑자기 번트 시도를 하다가 아웃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희생 번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닝이 종료된 것이었습니다. 투아웃 상황에서 4번 타자 이정우가 갑자기 번트를 시도한 것. 그것도 켈리를 상대로 말이죠. 이해하기 어려웠고 너무나 아쉽고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벌랜더는 3회 초에 1번 타자에게 솔로 홈런까지 허용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또다시 리드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3회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라모스가 또다시 행운의 안타를 치면서 타율마저 이정우를 추월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초구를 지켜보며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고 2구에 타격을 해 우중간 안타를 쳐내며 1에서 3루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헬멧이 벗겨지면서 떨어지는 공을 잘 쳐냈습니다. 하지만 후속 타자가 병살타를 치면서 아쉽게도 동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후 벌랜더는 같은 타자에게 또 홈런을 허용하면서 패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벌랜더는 9경기를 선발 등판하는 동안 승리가 없는 불운한 투수입니다. 5회 말에 샌프란시스코가 1점을 추격하면서 1에서 2 상황이 되었고 6회에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도 라모스가 또 행운의 안타로 출루해 이제는 그의 타율이 이정우의 타율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올스타 출전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켈리는 더 바깥쪽으로 공을 던지려고 하면서 볼 카운트 2에서 0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6회까지 4타수 1안타의 성적이었기에 팀에 도움이 될 타격이 나오길 바랐지만 5구째에 좌익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켈리를 상대로 3타수 1안타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벌랜더는 7회 마운드에 올랐지만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6이닝 2실점으로 등판을 마쳤고 켈리는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펼치면서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8회 말에도 투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팬들의 정우야 외치는 응원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정우 앞에서 라모스가 정말 좋은 타구를 만들어 동점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애리조나 저익수가 갑자기 고무인간처럼 높이 뛰어올라 공을 잡아내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1점 차로 패배 직전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나올 때마다 주자가 있었고 이제 스타라면 이런 타석에서 한 방을 터뜨려 팀을 살리고 경기를 재미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정우의 타구는 중견수 쪽으로 날아가 아웃이 되었고 이번에도 4타수 1안타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실망스럽네요. 경기는 1에서 2로 패배 직전이었고 직전 두 경기에서도 연속으로 1점차 패배를 당했는데 또다시 같은 길을 가려는 듯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초를 로드리게스가 깔끔하게 막아냈고 이제 9회 말 역전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리조나는 대체로 좋지만 불펜이 약하고 특히 마무리 투수가 약하다고 알려져 있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레스, 아다메스, 베일리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팀은 또다시 패배해 4연패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